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비 오는 날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진짜 밖에 비가 옵니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인데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비가 지금 진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비가 엄청나게 많고. 비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죠. 그냥 빗소리는 좋은데 막상 나가서 이제 맞기는 싫죠. 그렇죠. 맞는 걸 좋아하는 분은 조금 드물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밖에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거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 날씨가 진짜 장마철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이 7월 습하고 첫째 덥고 주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인데 비가 올해 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날씨 잘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금방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하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오면서 뭐 보양식 먹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좋아하는 보양식 있으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여름이라 그래서 뭐 입맛이 없거나 좋아하는 보양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삼계탕 이런 거 안 드시니까? 삼계탕 좋아해요. 가끔씩. 근데 네. 이제 항상 그 때에 맞춰서 네. 초복, 뭐 중복, 말복 이럴 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해도 맞아요. 딱 그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몰리죠. 몰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보양식은 뭐 꼭 삼계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철 과일 같은 것도 보양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 어, 제철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제철 과일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보양식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힘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물론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고칼로리이기 때문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드시고 살이 찌는 일은 또 없고 체중 관리도 건강 관리에 중요한 면이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으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죠. 빗소리와 함께 명언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저지 패튼 장군.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이분이. 네. 이 계산된 위험은 감수하라. 네. 이는 단순히 무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된 위험은 감수를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했을 때 그 정도 위험이 닥치면 감수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미래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뭐 딱 예측을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 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동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스크를 그냥 무조건 뭐 일을 저지르고 보자가 아니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한다면 위험도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서 뭔가 한다면 행동으로 진행한다면 이거는 그냥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로또, 도박 이런 것들 도박이 아닌 전혀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산된 위험이라면 우리는 이제 투자를 떠올리기로 합니다. 투자 중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또 그쵸.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시도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예전과 달리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정보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정보화 시대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는 뭐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어디 뭐 인터넷을 봐도. 누구나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실패가 따르고 위험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이 패튼 장군이 한 얘기처럼 무만 도전이 아닌 성공의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위험들은 좀 줄여 나가면서 뭔가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성공의 길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재테크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는 더더욱이나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오늘 조지 패튼 장군의 네. 말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계산된 위험은 감수하라. 이는 단순히 무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00%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야 라는 건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는 성공의 가능성 그 이면에는 리스크라는 것도 따르게 마련인데 어느 정도 예측된 위험은 감수할 만한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만 산보는 일이 뜻대로야. 자, 세상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 이야기 중에서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네. 같아요. 킬러 문항. 수능. 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예전에 저는 무슨 없었어요.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셨어요? 수능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예비고사. 예비고사? 그리고 예비고사라고 했나요? 대학이 이제 본고사가 따로 있어요. 본고사.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학원을 이렇게 물론 이제 단과반 종합반에서 학원을 다니는 사례는 있었어도 네.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래도 대학을 다 가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젠 전부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이제 지금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수능 최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이 교육계 전반에 걸쳐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단어 알고 계셨어요, 부디는?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를? 저는 단어를 몰랐어요. 아, 진짜요? 이 이제 아셨어요? 사회적 저는 알았죠. 알았어요. 네. 그랬었구나. 저 수능 세대입니다. 네, 수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변별력을 뭔가 이렇게 주기 위한 어려운 문제를 좀 껴넣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난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거 도대체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그렇게 혼합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으면 그렇죠. 저는 그냥 틀리면 되지 뭐. 그거 몇 문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목표는 확실한 거죠. 사실은. 이 사교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을 경쟁의 장에서 좀 더 공평하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정부 발표 이후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롯해서 이 사교육 강사들까지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피해자는 정작 수험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예, 수험생들이. 근데 수험생은 지금 뒷전이야,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정부 입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이렇게 그건 뜻은 상당히 좋은 거죠. 사실 저도 이게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들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험에서 공평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만약 근데 이 정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킬러 문항 없앴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줄어들 것이냐, 격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조금 좀 황당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근데 학원 단속을 왜 갑자기 하는지 그게 좀 황당해요, 사실. 학원의 세무조사라든지. 세무조사 이거 사실, 학원 세무조사를, 이게 참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 세무조사라는 걸로 이렇게 뭔가 좀 억압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지는 이 사기업의 어떤 그 카르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이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들의 어떤 예전에 그 지위, 교권. 예, 교권이라고 네.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너져 있잖아요. 이거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스승의 그 그림자도 밟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쵸.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테 되게 어렵고 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교권이 무너져서 사실 선생님들이 과연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좀 살려가려면은 네. 이 선생님들 교권부터 좀 강화시켜서 옛날같이 다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비가 돼야지 지금 상태로 이 킬러 문항 없앤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살리는 공교육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일단 사교육비를 줄이자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근데 이 가게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 생각보다 어마어마 높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있는 맞습니다. 집은. 그래서 뭐 그거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좀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 세상 만사통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세미나 소식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주제는 하반기 상승장에서 최우선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특집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1 개인 투자 상담은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자, 하반기 상승장이라는 게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네, 된 저는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 더 이상 뭐 그런 논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분명히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10분만 모셔서 그분들에게 과연 정말 지금의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항상 재테크라는 건 그래요. 어떤 적시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다 낼 수 있어요. 좀 빠른 시기에 투자를 했다면 단지 그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익을 크게 낸 사람이 있고요. 작게 낸 사람이 있고 아주 작게 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익은 다 냈지만 이익이 크게 난 사람은 왜 크게 이익이 났는지 네. 작게 난 사람은 왜 났는지 그런 것들 아실 수 있으시겠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하반기 시장에서 그런 세미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인 상담도 왔습니다. 네. 1:1 개인 상담을 최근에 좀 안 한 면이 제가 있었는데 개인 상담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 말고 오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개인 상담 고민 몽땅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니까 하반기에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 개인 상담도 또 활발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사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또는 1:1로 더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자, 개별적인 부동산 고민 또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카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통해서 좀 더 간편하지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 센트럴파크 2단지 네, 신청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네. 이곳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 상암 센트럴파크 2단지라고 하셨고요.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거주도 하시면서 보유하시는데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저희가 18년 7월경에 집을 샀어요. 아, 그러시군요. 2018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꼬박 되셨네요. 그쵸? 네. 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가격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뭐 좀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긴 어떨까? 이것저것 궁금하신가 봐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호재는 뭐가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지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암 센트럴파크 2단지가 여기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거든요. 지금 네. 여기인데 여기 뭐 아시다시피 경의중앙선, 뭐 공항철도 6호선 이런 것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200m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죠.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위쪽은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다 이제 개발을 하는, 그리고 입지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고요. 그다음 여기 이쪽으로는 가지올 뉴타운이라고 있고 주변에 전부 다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아파트가 바로 이쪽에 롯데 복합 쇼핑몰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막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호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수색역에서 상암 DMC역 이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까지 여기가 이제 복합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즉 DMC 복합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이쪽은 뭐 문화 쇼핑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이 다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개발될 게 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호재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성산 시형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통과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곳들이고 주변 다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들, 이런 지금 진행 중인 곳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가 지금 뭐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요. 예, 강북 횡단선 아시겠지만 뭐 청량리에서 저쪽 어디죠? 저 위에 그 목동까지 가는 거, 이런 것도 들어오고, 대장 홍대선도 원정에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세권에 있는 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히 저는 뭐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18년도에 한 4억, 한 4, 5천, 요때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 6억 한 2, 3천 요렇게 고점까지 갔다가 최근 거래는 없고 이제 호가는 한 6억에서 6억 3천 이렇게 지금 예전에 이제 2020년도 거래됐던 이제 그런 금액대로 지금 다시 이제 환원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쪽도 조금씩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라서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죠. 그게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200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200세대가 안 되는 게 그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실거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거주하면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하면서 보유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평형대가 지금 좀 작은 평형이죠. 16평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살기도 괜찮은 곳이라서 보유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기에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이 주변의 호재라든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관심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또 주시고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사연 또 만나보고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미성아파트를 2017년 12월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마음고생하다가 요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변동이 생겨 연락드립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 지금 매도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2017년 12월이면은 그래도 한 6년 정도 지금 되셨고 전세를 주고 계신다는 거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미미삼? 네, 아닙니까? 미미삼. 네. 미미삼, 유명한 미미삼이죠. 어떨까요? 여기가 사실은 네.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곳이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월계 미룡, 미성, 3호 이렇게 세 개 단지로 돼 있거든요. 네. 세 개 단지로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그런 계획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계획은 뭐 지금 차츰 해오고 있어서 지하화될 거, 이것도 호재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호재는 일단 제가 항상 호재는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룡, 미성, 3호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요. 바로 요 광운대역하고 역세권이에요. 광운대역하고 역세권인데 지금 여기 이쪽 라인이 이쪽 부지가 지금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광운대역이 GTX-C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GTX-C. 자, 호재가 두 개죠.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교통 호재가 생기는 간접 호재, 역세권 개발 두 개의 간접 호재가 있고요. 광운대 GTX-C가 들어오죠. C 노선이 들어오고. 근데 직접적인 호재가 미륵, 미성, 3호 이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안전진단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을 다시 통과했죠. 그래서 재건축에 본격적인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길 건너는 이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은 장인일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은 워낙 입지도 좋고 그리고 GTX라는 대형 호재,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있어서 여기는 아마 그 2017년도에 매수했으면은 그때 평균 한 3억 한 중반에 4억 요 정도 4억대 이 정도 3억 한 중반 정도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21년도에 한 9월 10월 달에는 8억 7,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023년 5월 6억 3천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가는 지금 뭐 7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20평 기준이에요. 20평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3평에서 24평까지 돼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대지 지분,
얼마나 되느냐.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여기는 한 15평이 조금 넘게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거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이제 노선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부권에서 아주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 전망은 밝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룡 미성 3호, 일명 미미3으로 네. 불리는 곳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라든지 직접 간접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양천구 신월 5동 11-25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보유 중입니다. 실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서서히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데 이곳은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지역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다세대 빌라를 보유 중이시고 실거주하시면서 보유 중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다세대는 지역이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곳도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가 큰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여긴 어떨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고, 네. 서서히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되니까 좀 더 마음이 급해지시고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현재로는 화곡역이 일단 교통망이에요. 화곡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죠. 예,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산자락이 있으니까 이 공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맑고, 공기는 맑고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쪽 라인은 이쪽 주변은 아직까지 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는 없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는 이 화곡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화곡동 쪽에 뭐 모아타운 이런 것들 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역세권이 아니지만 바로 요 밑에 여기 화곡 사거리 요쪽 바로 요 밑에 요 밑쪽에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거든요. 경전철 이제 목동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이게 이제 두 개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 2030년 이후나 돼야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대장 홍대선하고 목동선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호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세권이 되니까, 그렇죠. 바로 역세권이니까 호재는 분명히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게 호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값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빌라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자체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목동선으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뭐 호재는 분명하지만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물론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실거주 하시잖아요. 실거주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샀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른 가격에 나중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실패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여기가 뭐 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그 경전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뭐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실거주 하시면서 지금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호재가 있고요. 교통 호재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보유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좋고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도 좋고요. 뭐 매수, 매도 고민, 전망에 대한 고민 어떤 것이든 이 전화 통해서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는 블루칩 아파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가보겠습니다. 네. 블루칩 다들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 블루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오늘은 어떤 블루칩 아파트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아파트예요. 방이동에, 송파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정확하게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맞습니다. 기자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플레임 보통 선수촌 뭐 이렇게 하면 다 아시지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원래 그게 아파트. 정확한 이름이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오래된 아파트죠. 예. 네. 이게 저도 예전에 왜 기자촌 아파트라 그럴까? 올림픽 선수촌이면 선수촌이지. 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88 올림픽 할 때 선수들과 기자들이 이제 같이 묵었던 곳이에요. 아.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상당히 뭔가 잘 짓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아파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지금 여기가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 이쪽이 3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3, 2, 1 이렇게 3, 2, 1로 돼 있는데 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 1단지는 이제 기자들 네. 숙소로 일단 올림픽 할 때 기자들이 숙소로 썼고요. 2, 3단지는 이제 선수촌 선수촌에 이제 선수들을 네. 이제 수영하는 곳으로 썼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름이 이게 정확하네요. 선수 기자촌. 그렇죠. 그렇죠. 이름이 완전히.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88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났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네. 최소 층수는 25평부터 있고요. 그래서 63평까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평수가 다양하네요. 예, 근데 20평대는 거의 없어요. 네. 예, 사실 20평대는 거의 매물이 없고요. 내놓지도 않고 최소 30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 선수촌이 끝나자마자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일반 분양.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아주 돈 있는 부자들이, 지금도 뭐 부자들이 많이 살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이나 또 새 아파트고 하니까 많이 또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파트가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안전진단에서 이제 뭐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네. 드디어 이제 재건축의 신호탄을 올린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는 이 지금 여기 용적률이 뭐 13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 낮네, 사업성이 있네. 근데 사실 재건축을 진단할 때 용적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대지 지분, 에서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1평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15평만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1평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들은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크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평수가 다양한데 제일 많이 있는 평형이 34평과 40평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여서 어쨌든 아주 작은 평형보다는 이렇게 중대형이 가장 많으면 더 좋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중대형이 많죠. 이게 세대수가 5,540세대예요. 진짜 큽니다. 네, 큽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을 놓고 재건축 동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걷고 있는 단지예요. 왜냐하면은 네. 주민들이 재건축을 전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특징은 그 아파트 단지에 뭐 성내천도 그러고 천이 흘러요. 단지 안에 두 개의 천인데 하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 천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천이 다 그 단지를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갈려서 본래 이제 올림픽 선수촌을 재건축하려고 했던 이제 그 올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올재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자.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 나왔어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하자라는 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단지가 지금 룰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속 통합 계획은 이제 재건축을 서울시에서 빨리 해준다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속도감 있게 뭐 재건축을 추진하자. 그래서 신속 통합 계획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올재단 재건축 추진단 본래부터 있었던 올재단에서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가령 이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만 세대로 지인다. 5,500세대인데 만 세대로 지인다 그러면 세대수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추가 부담금 없이 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광희동에 있는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평형을 좀 크게 하자. 크게 해서 추가 부담금을 좀 내더라도 좀 더 고급화 시키자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올재단 하는 방향이 맞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급하게 뭐 이걸 갖다가 무조건 뭐 그냥 막 용적률 높여가지고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등산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조금 입지가 좋은 데들은 조금 더 주민들이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은 돈을 조금 내더라도 좀 중형평형으로 해서 중대형평형으로 해서 조금 고급화 시키는 전략이 훨씬 이 아파트의 그 미래 가치에 저는 훨씬 맞다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 잠깐만. 자, 이 아파트의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고요. 여기가 3단지입니다. 학교들이 뭐 보성 중고등학교, 오륜 중학교 뭐 다 있죠. 다 있고 이쪽에도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이게 오륜 초등학교인가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 학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올림픽 공원역이 5호선하고 9호선이 지금 9호선이 일로 들어왔죠. 5호선, 9호선이 9호선이 들어왔고 이쪽에 올림픽 공원역 본래 있던 곳에 9호선이 들어온 거고 여기는 이게 급행이 들어왔어요. 9호선이 급행이 들어오고 이쪽 단지에 이쪽에도 또 9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에 이렇게 걸쳐서 지하철이 2개씩 들어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 여기 앞이 여기가 바로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올림픽 공원이 어마어마한 여기 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공원인데 올림픽 공원인데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게 질까요? 조망을 다 이쪽으로 되도록이면 볼 수 있게끔 하겠죠. 이게 바로 환경가치라고 해요. 환경가치. 이 조망권이라고 하는데, 조망권, 이 녹지 조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학세권이군요. 학세권. 그래서 이 녹지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유일한 아파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호재들, 그리고 이 올림픽 선수촌 이쪽으로 여기도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한예종을 이쪽에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예종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환경 가치가 상당히 큰, 저는 환경 가치에 상당히 점수를 높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상당히 나중에 고급 아파트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계획 이런 것보다는 조금 고급화 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블루시오 아파트로 두 번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천 두 개 중에 하나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하셨는데 성내천과 가미천입니다. 가미천. 그렇죠. 가미천. 네. 근데 그 단지에 그렇게 천이 있는 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원도 그렇고 이런 뭐 천을 비롯해서 환경 가치에 특히나 좀 점수를 높게 주셨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블루칩이라는 뜻이 이미 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이미 다 그 가치가 반영돼서 올랐으면 더 이상 블루칩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예.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이 하는 34평 네. 같은 경우에 2018년도만 해도 12억 6천 정도 매매가가 갔다가 최고가가 21년도에 24억 7천만 원까지 거의 이제 25까지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된 게 19억 4,500에 6월 달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호가는 20억이 지금 넘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제일 싼 게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조금 가격이 높은 게 거래가 되고 거기서 또 거래돼서 매물이 없어지면 조금 높은 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억 때로 지금 들어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회복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좀 보면서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블루칩 아파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재건축 호재를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주민들이 원했던 이제 재건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5호선과 9호선이 들어와 있는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가치, 바로 올림픽 공원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급화를 시킨다면 아마 송파구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대장주의 반열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 가치가 미래의 우리 부동산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 가치는 뭐 이 조망권, 그래서 이 물조망권, 강조망권, 그 다음에 이 녹지조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강조망권보다 선진국에서 높게 치는 게 녹지조망권이에요. 그러니까 녹지조망권을 갖출 수 있는 대형 단지가 이제 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블루칩 아파트, 정말 알토란 같은 아파트 잘 찾아주세요. 예.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자, 지금 비가 많이 부슬부슬 지금 내리고 있는데 창밖에요. 경치도 상당히 좋은데 못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네요. 자, 비가 오는 날은 좀 예전 우리 생각하면서 음악도 좀 틀어놓고요. 들으시면서 옛날 또 추억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좀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지금 한여름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무더위와 폭우가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이 날씨 변화무쌍한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도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여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 정보 가지고 얘기 나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